예,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이 후딱 가죠. 예, 오늘도 어김없이 5주차, 오늘 이제 4주차가 지났고요. 5주차 호르몬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가질게요. 호르몬, 예, 내 몸의 지휘 체계를 바꾸는 영양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갈 건데요. 그 호르몬은 운명이 아니라 특정 행동을 지시하는 명령 신호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이제 혈당에 이제 인슐린 이런 거는 많이 이제 들어보시고, 뭐 에스트로겐도 많이 들어보시고, 테스토스테론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송신부 해서요. 어 우리가 많이 하는 우리가 이제 그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 우리가 먹는 그 탄수화물들 이제 다 그 혈관에 이제 당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혈당이 제대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일을 하잖아요, 우리 몸이.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그 인슐린이 그 혈당을 넣어주는 거죠, 세포 속으로.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라 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코르티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거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대응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역할을 해주는 게 부신이죠. 부신에서 이제 그 코르티솔이 나와가지고 스트레스에 이제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는 성선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근육을 만들고 활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호르몬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재료 공급의 실패의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제 내 호르몬이 고장 났나?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원인은 그걸 만들 수 있는 재료 창고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 지방, 비타민이 부족하면은 호르몬 생성 자체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그 일단은 충분한 재료는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휘 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3대 핵심 원자재. 어, 우리가 우리 몸이 돌아가려면은 호르몬이 없으면 일단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란 재료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호르몬의 기본이죠. 그래서 그 뼈대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고기, 생선, 계란, 콩 등 아미노산 이제 공급원이 있고, 부족 시 생산 라인이 이제 딱 그만이 딱 멈춰요. 그래서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 다음에 지방. 지방은 스테로이드 성호르몬의 핵심 재료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메가3, 올리브 오일 등 좋은 필수 지방산, 필수 지방이 있죠. 부족 시 성호르몬 및 활력이 저하돼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요. 재료를 호르몬으로 변화시키는 효소 스위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어, 그 비타민 부족 시 재료가 있어도 생산이 멈추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같이 드셔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가 이제 결핍 시 무엇이 부족할 때 이 시스템이 멈추는가 보시면은 특히 이제 비타민 B6 보면은 호르몬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부족 시는 이제 호르몬 생산 공정이 이제 올스톱됩니다.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하고 성호르몬 생성 타겟이 성호르몬이죠. 그래서 이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부족 시 근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그래서 코르티솔 생성 타겟이 코르티솔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코르티솔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조절 실패나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요오드는 이제 대사 엔진을 가동시켜 주는데 대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만성 피로나 대사가 저하. 예. 그래서 내가 갑자기 살이 찌고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갑상선 저하증이죠. 그래서 그리고 특수 아미노산 이런 건 트립토판이나 티로신 이런 것들은 이제 감정을 통제하고 예. 그래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생성 타겟은 그렇게 하고 이제 우울감 이게 부족하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이게 부족하면은 이게 낮 시간 동안에 충분히 트립토판이라는 단백 아미노산을 가지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낮 동안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 우리가 그때 알았다시피. 근데 이제 그 세로토닌이 이제 충분해지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멜라토닌, 저녁에 6시 이후에는 이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그 최고조일 때 우리 이제 잠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잠을 자면서 우리 신체에 이제 낮 동안 이제 손상됐던 세포든 그런 것들을 이제 복구하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그 출발점은 트립토판이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은 우울감이나 이제 동기부여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잠이 안 온다고 이런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그럴 때는 뭐 드시라고 뭐 해서 멜라토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대사 과정이 무너져요. 트리토판의 역할이 있고 세로토닌의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건너뛰고 멜라토닌이 바로 그냥 들어와 버리면은 얘네의 역할이 점점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넣어주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무엇이든지 내 몸에 하는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호르몬 네트워크의 6대 핵심 생산 기지죠.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선, 성선, 그리고 췌장, 부신, 장. 요렇게 6가지는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돼 있어요. 항산화도 네트워크가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위치는 다 다르게 되지만 하나가 무너지면은 연쇄적으로 같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만약에 내가 부신만 건강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건강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상위 컨트롤 타워 대사 엔진 해서 뇌와 갑상선을 한번 볼게요. 뇌는 이제 모든 호르몬의 지휘죠. 그래서 생산 라인은 성장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리고 성호르몬 자극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같은 경우는 대사 속도 조절을 해주죠. 몸의 엔진 역할을 해줘요. 대사가 너무 빨라지는지 느리지는지 그걸 조절을 하는데 대사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 그러면은 항진이고요. 만약에 대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생산 라인이 T3와 T4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대사 속도가 너무 느려져요. 그러면은 내 몸에 쌓이게 되죠. 대사가 정확하게 돼야지 내 몸에 쌓이는 거 없이 다 태워주는데 대사가 만약에 느리게 되면은 몸에 부산물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피곤하게 되고 체중 증가가 되는 거고 항진은 너무 많이 이제 대사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내 몸을 빨리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살이 쪽 빠져요. 그래서 필수 원자재가 요오드랑 셀레늄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에너지 관리와 생존 코어. 그래서 이제 췌장과 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알죠. 혈당을 올리고 내려는 밸런스 컨트롤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식습관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장기죠. 그래서 췌장을 쉬게 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 어, 밥 먹고 커피 마실 때 우리 뭐예요? 빵배는 따로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또 탄수화물 빵 넣어주면은 췌장이 좀 쉬어줘야 되는데 그 빵이 또 이제 포도당으로 바꾸면은 우리 몸에 또 경고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췌장이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러다 보면은 췌장이 놔버려요. 내 일을 안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래서 당뇨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생산 라인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고,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을 내리는 역할,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시스템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은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장기죠. 안 중요한 장기가 없습니다. 부신, 신장 위에 꽃갈 모자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해요. 역할은 스트레스가 대응하고 생존 반응을 해줘요. 생존 반응이라고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그런 것도 생존 반응이죠. 급하게 이게 밟을 때 밟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바로 사고가 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생존 반응이에요. 내가 위험한 물건이 오는데 내가 피해야 된다, 순간적으로. 응? 그런 것도 다 생존 반응이에요. 이런 거를 부신이 해줘요. 생산 라인은 이제 코르티솔이랑 이제 아드레날린이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순간적인 거는 아드레날린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거는 코르티솔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과부하로 인한 만성 피로로 인해서 불명이나 복부 지방을 축적시켜줘요. 예,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활력 생산소에 숨겨진 감정 공장, 성성과 장인데요. 성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 성욕, 활력, 감정 안정 유지 역할을 하고 생산 라인은 이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있고요. 필수 원자재는 좋은 지방과 아연이 있습니다. 장 같은 게 볼까요? 요즘에는 장청, 뇌청, 피청이라고 그러죠. 장이 깨끗해야 뇌가 깨끗해지고 뇌가 깨끗해야 피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여섯 번째 시간 때는 이제 6주차 때는 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고요. 역할은 기분, 면역, 염증 조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음, 장 건강은 감정과 면역과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은 세로토닌의 약 90%가 장에서 생산됩니다. 이 기분이 좌우하는 게 세로토닌인데 그게 뇌가 아니라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놀랍죠? 예, 그래서 단일 장기의 고장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붕괴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는 이거의 연결 중에 핵심인 부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장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네트워크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하고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그냥 단순히 그냥, 그래, 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좀 쉬면 되겠지? 뭐 그러면서 조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스트레스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스가 쏘아올린 호르몬 도미노 해가지고요. 스트레스가 상승되면은 이 부신이 가로돼 가지고 코르티솔이 폭발돼요. 그러면은 코르티솔이 폭발되면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어디서 가져와요? 간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간에서 에너지를 에너지라는 게 뭐예요? 포도당이죠. 그러니까 글루코겐도 쓰고 단백질에서도 쓰고 하다 보니까 혈당이 상승되죠. 예. 그리고 빨리 가야줘야 돼요. 모세혈관이라는 거죠.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 몸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축소돼. 넓으면은 느리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관이 축소돼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상승되고 혈당 상승되면 가만히 안 있죠. 췌장이 낮춰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되면은 인슐린이 문제가 돼서 그 남아도는 지방이 체지방으로 증가돼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체지방이 증가되니까 성호르몬도 감소되고 장 기능도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게 활력 저하, 세로토닌 감소로 이어져서 우울감 상승 및 전체 시스템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볼게요. 그래서 호르몬 네트워크를 복구하는 네 가지 실전 지침은 일단 단백질 베이스를 구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품질의 아미노산을 완전 단백질에 드셔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그 고기가 나쁜 건 아닌데 득도 있는데 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아미노산가 100짜리의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좋은 지방 추가, 무너진 성호르몬을 복구하고 콜레스테롤로 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재료를 확보해 줘야죠. 지방은 무조건 드셔줘야 됩니다. 저번 주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세포막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각종 안 좋은 것들이 침투돼 버려요. 그러니까 안 좋은 물질이 그냥 세포막을 그냥 세포막에서 막아주지 못하고 들어와 버리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니까 미토콘드리아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에너지가 들러가지고 내 몸은 점점 점점 질병과 가까워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미네랄 스위치 켜기. 갑상선과 부신의 과부하를 방지시키고 요오드, 아연, 마그네슘 투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장내 환경 정비. 세로토닌 생산 공장을 정상화시키고요. 전체 호르몬의 안정에 최종 관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아,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거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호르몬을 바꾸고 싶다면은 영양을 먼저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릴 건데 고장난 생존 시스템. 살은 찌는데 에너지가 없는 현대인의 생물학적 역설. 너무나, 예, 에너지가 없어요. 몸은 불어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위기 대응 시스템 해가지고, 만약에, 사자가 와가지고 나를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싸우거나 도망쳐야 되죠. 근데 싸우는 건 쉽지 않죠. 도망쳐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혈당을 사용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걸 내가 나온 혈당들이 내가 위험으로부터 어, 도망치기 위해서 나온 혈당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스템이 다시 리셋돼서 정상화가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 스트레스가 우리가 보통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정신적 스트레스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 부시는 일을 해야 돼요. 코르티솔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왜 뭐 쓰지를 않고 내 몸이 막 움직여서 써주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정신적으로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혈당은 그대로 남아요. 그러면 혈당이 그대로 남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오면은 혈관에 인슐린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넣어줘야 돼요. 혈당을 없애준단 말이에요. 이게 남아버리면은 이제 복부지방으로 이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자와 싸우는 몸이 됐는데 현실은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신이 계속 고장나는 거죠. 그래서 요 축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HPA 축이라고요. 예, 보시면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과의 연결 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생겼어요. 그러면 코르티솔이 음, 생기면은 시상하부 위에서부터 볼게요. 위험하다 스트레스 발생 신호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생산 명령 및 중계 및 하달. 그러면은 실제 생존 호르몬 생산 및 이게 왜냐면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에서 부신해서 이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낮춰라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생산을 뭘로 해줘요? 여기 나오죠. 코르티솔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스트레스가 나오면은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시상하부에서 이제 뇌하수체 전달하고 뇌하수체에서 이제 부신을 이제 생성해라. 그럼 부신해서 코르티를 생성해가지고 이제 반응을 한 대응을 하는 거죠. 스트레스에 대해서. 근데 볼까요? 네, 나왔어요. 우리가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그러면은 내 몸이 계속 응?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은 시상하부를 향한 음성 피드백이 계속 무시되고 시스템이 계속 온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은 계속 받아요. 일단은 만성 스트레스, 수면 보존, 혈당 불안정으로 위험하다 신호를 이제 받으면은 이제 뇌하수체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생산해라. 부신한테 생산을 하게 만들어라. 그럼 부신이 이제 실제 이제 코르티솔을 계속 만들죠. 만들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음성 피드백이 무시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자꾸 혈당이 자꾸 남아도는 거죠. 예. 이게 무시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계속 시스템이니까 이게 이 코르티솔이 가가지고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지를 못하고 계속 내 몸은 긴장 상태인 거죠. 계속 불안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 몸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다시 볼까요?
예, 이 남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당 그 남는 혈당으로 인해서 또 이제 살이 찌는 거고, 예, 그 혈당을 또 처리하려고 계속 몸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HPA 축이. 그래서 혈당 조절을 위한 세대 3대 연료 관리자 해가지고요. 우리가 인슐린, 글루카곤, 코르티솔이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높을 때 분비하는 상황은 이제 인슐린은 혈당이 높을 때, 혈당이 낮을 때는 글루카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스트레스나 저혈당이 될 때는 코르티솔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작용 속도는 빠름 느립니다. 예, 그리고 핵심 역할은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하고 글리코겐은 즉시 분해, 간에서 이제 저장됐던 글리코겐을 즉시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을.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 항상 잠잘 때 이거 생각을 하시면 쉬울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도 뇌는 계속 살아 있잖아요. 예, 이게 차단이 되면 뇌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 에너지 포도당이 어디서 와요? 간에서 저장됐던 그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됐던 거를 글루카곤이 깨줘요. 그거를 부셔가지고 ATP 그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뇌에 공급해 주는 거죠. 예. 근데 코르티솔 같은 경우는 당 신생이에요. 이거를 깨지 않아요. 이 글리코겐을 쓰지 않고 이거 코르티솔은 당 신생, 지방이나 아니면 단백질을 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예, 단백질을 깨고 그 빈자리에 뭐가 채워지겠어요? 지방이 채워지겠죠. 그래서 근육은 없고 지방이 많은 형태로 돼요. 예, 그게 너무나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에너지 방향 이제 저장, 인슐린 저장의 역할을 해주고요. 글루카곤은 즉시 방출 및 사용, 그리고 코르티솔은 장기 생존을 위한 유지를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인슐린은 저장하고 글루카곤은 꺼내 쓰고 코르티솔은 새로 만들어서 버텨내는 역할을 해줘요.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너지 고갈에 대처하는 우리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이제 창고를 터는 거, 내 간에 있는 거를 이제 터는 거는 글루카곤이랑 아드레날린이 해가지고 간에 이미 저장된 글리코겐을 즉각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해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때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당 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거는 근육이나 지방을 깨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나 지방을 강제로 분해해서 간에서 새로운 포도당을 매우 느리게 지속적으로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면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코르티솔에서 근육을 빼서 단백질을 깨서 하는 거는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 이슐린 롤러코스터 우리가 보시면은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부터 보시면은 탄수화물을 섭취했어요. 그러면 혈당은 급 상승되겠죠? 그러면 혈당이 상승되면은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남는 에너지를 복부 지방으로 강제로 저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저혈당을 이제 보시면은 알람하는 건데 생명 위험으로 인식하여 그때는 이게 뭐냐면은 과다 분비되면은 복부 저장하는데 이게 어 너무 많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인슐린 스파이크거든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혈당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땐 저혈당이 돼 버려. 그러면은 몸이 생명 위험으로 인식하여 패닉이 발생돼요. 그러면은 HPA 축이 활성화돼서 그때는 왜냐면은 패닉하면 저혈당이 되면은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HPA 축이 활성화돼서 코르티솔을 폭발시켜요. 그러면 당이 새로 생성돼가지고 혈당을 다시 상승시켜요. 그러면 혈당 상승시키면 또 인슐린이 또 문제가 되고 이게 사이클로 다 돌아가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자동 복구 시스템이 현대인을 만성 피로와 비만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HP 축 시스템 붕괴 3단계. 첫 번째는 어, 과흥분 상태죠. 코르티솔 과다 분비돼 가지고 항상 높은 긴장감을 유지돼 가지고 잦은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돼요. 그러면은 그 음성 피드백이 고장돼 가지고 밤에도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면증, 지방 축적 및 근육 감소가 본격화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신 피로로 번아웃이 돼요. 부신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은 코르티솔 완전 고갈돼 가지고요. 생존 시스템이 셧다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수 없는 극도의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방치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HPA 축이죠. 이 축을 우리가 알고 뭐 외우고 이러는 건 아니고 이 스트레스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브레이크와 왕춘제 지방의 진짜 역할. 우리는 지방을 뭐 이렇게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지금 곡선이 그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인데 보시면은 탄수화물 단독 섭취되면은 인슐린이 폭발돼요. 그래서 이 안전 구간이 있죠. 이렇게 띠가 있잖아요. 이 구간 안에서 혈당이 놀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탄수화물 단독 섭취하면은 인슐린이 폭발돼가지고 인슐린이 폭발되면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 단독 섭취하면은 어? 그 혈당 스파이크 요 제일 높게 올라온 게 스파이크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인슐린이 그때 폭발돼가지고 쭉 안전 구간 밑으로 혈당을 그 혈당이 쭉 떨어져서 저혈당 구간 되거든요. 이 안전 구간에서 놀아야 돼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코르티솔이 자극돼가지고 금방 밥 먹고 돌아서면 또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또 배고프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몸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드시면은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돼요. 그래서 이 안전 구간 안에서 이제 그 위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혈당을 낮추는 게 아니라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식이섬유, 식이섬유나 단백질을 먹고 이제 혈당이 오르는 거를 천천히 오르게끔 하는 거죠. 천천히 오르게끔 하면은 췌장도 급격하게 확 올라오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영양 설계도. 예. 보시면은 신경 안정 및 코르티솔 억제는 이제 마그네슘 역할이 그 역할을 해주고요. 시스템 재구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보호, 부신 윤활유 및 스트레스 대응할 때는 비군. 그래서 부신 필수 영양소 해가지고요.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복구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비타민 C.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신이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코르티솔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C가 내 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제일 많은 농도가 있는 곳이 부신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는 많이 먹어주세요. 예, 수용성이니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르몬은 건축자재는 단백질이죠. 예, 그래서 고갈된 부신 호르몬을 다시 만들어낸 기본 아미노산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좋은 지방과 아연, 무너진 호르몬 균형을 되찾기 위한 필수 기반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야 돼요. 코르티솔의 폭발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오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혈당 안정, 수면 확보, 영양 보충을 통해 예, 우리가 그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거칠 재료가 부족하니까 재료를 넣어주는 게 맞는 거고요. 부신이 만약에 고장 나면은 다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 짚어볼 문제는 부신이 어 부신이 고장 나면은 갑상선이 고장 나요. 부신이 고장 나면은 그 갑상선 그 자극 호르몬이 적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갑상선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겠죠. 예, 갑상선은 또
칼슘과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몸의 대사를 대사를 관리해주고 있잖아요. 갑상선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이 우리 몸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충분하게 넣어줘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 호르몬은 옛날에는 우리가 삼시세끼 잘 먹으면은 재료가 다 충분히 들어왔는데 지금은 환경 문제든지 예, 그런 뭐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죠. 예. 겉은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뭐 당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영양소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 우리가 먹 우리 몸이 돌아갈 수 있는 만큼의 영양소를 먹기가 쉽지 않아요. 칼로리는 많아요. 칼로리는 많이 먹는데 그걸 대사시킬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으로 그거를 대신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주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충분히 넣어주셔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장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 해가지고요. 그렇게 7주차 하면은 우리가 인체가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아는 시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 7주차 해가지고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